인스턴트 커피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이라면 캡슐 커피는 도정한 쌀을 일회 분량만큼만 담아서 그때그때 밥을 짓는 일회용 밥솥밥이라고 할 수 있죠. 편리함과 동시에 맛까지 잡았기 때문에 가정과 회사 그리고 호텔 객실에 이르기까지 바쁜 현대인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릴 커피 이야기는 바리스타까지 사로잡은 장인의 손길이 담긴 캡슐 커피입니다. 요즘 회사 탕비실이나 호텔 그리고 가정집에도 캡슐 커피 머신이 자주 보이죠. 신혼 필수 가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캡슐 커피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꼭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바리스타들도 캡슐 커피를 마시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답은 완전 예스입니다. 바리스타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는 커피만 마실 것 같지만 믹스커피도 마시고요, 캡슐 커피도 즐깁니다. 특히 캡슐 커피는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사실 언제 어떤 상황에 만들어도 일관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부터 엄청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원두를 방금 분쇄한 것과 캡슐 커피 속에 들어있는 분쇄한 원두의 향미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신선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준이거든요. 캡슐 커피가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캡슐 커피가 처음 발명된 건 1970년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선한 커피를 맛있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은 1976년 당시 네슬레의 직원이었던 에릭 파브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요. 일정하지도 않은 양이 추출되기도 했고 맛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네슬레는 결국 제대로 맛을 내는 머신 개발에 성공했고 2000년 네스프레소란 이름으로 기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커피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편리하다는 것부터 해서 가성비까지 캡슐 커피의 장점이 많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일관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과 캡슐 커피 머신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인데요. 전자는 분쇄한 원두를 포터 필터에 담는 도징을 해야 한다는 것과 후자는 그 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자던 그라인더라 하더라도 도징의 양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요. 원두의 상태와 날씨 그리고 도징을 하는 바리스타의 손동작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캡슐 커피의 원두는 이미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추출이 가능합니다. 캡슐 커피의 캡슐이 포터 필터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즉 원두의 신선도에 문제가 없다면 캡슐 커피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캡슐 커피의 품질 어디까지 왔냐면요, 미슐랭 스타 셰프 코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료로 나올 정도입니다. 파인다이닝의 원조 유럽에서는 캡슐 커피를 내놓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해요. 캡슐 커피 한 개가 보통 1,000원 미만이잖아요. 이 가격으로 집에서 이런 고급진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면 캡슐 커피가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싶네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원산지 원두를 블렌딩한 것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블렌딩한 원두를 사용하면 풍부한 맛과 향을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일 원산지 원두만 사용하는 싱글 오리진 캡슐 커피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원산지의 고유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싱글 오리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캡슐 커피 시장에도 이 바람이 불고 있죠. 2018년 네스프레소는 싱글 오리진을 뛰어넘어 각 커피 산지별 최적화된 가공법을 활용한 캡슐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마스터 오리진인데요. 마스터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정말 현지 장인의 손길이 한 방울 한 방울 닿은 커피입니다. 특히 각 원두의 개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지 장인들과 함께 기후부터 지역 특징 등을 고려한 가공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여기 아주 커피의 진심입니다. 일단 오리지널과 버추어 시리즈가 있는데 이 모양 보이시죠? 버추어 시리즈는 각 캡슐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탑재해둬서 넣으면 알아서 추출 시간, 온도, 회전 속도 등을 조절해 최적화된 추출량을 결정해줍니다. 커피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가공법이 독특한 몇 개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며칠 전 출시된 신제품 파푸아 뉴기니. 1937년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의 커피 종자가 이곳으로 이식되어 지금은 유기농 커피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스터 오리진의 파푸아 뉴기니는 고산지의 특징을 살린 가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과육을 제거하고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발효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허니 프로세스의 장점인 점액질의 단맛이 생두에 스며들어서 풍부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바디감이 돋보이게 되죠.
제가 버추어 버전으로 추출해서 맛을 보니까요, 첫 모금은 풍부한 크레마 때문인지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를 마신다는 느낌이었고요, 베리향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커피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요즘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앤온리 가공법을 거친 커피도 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커피는 천연 온천수에 담가 가공한 최초의 커피인데요, 열대 우림에서 얻은 온천수에 커피 체리를 넣고 12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는 가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천수에 담긴 천연 미네랄이 생두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해주죠. 이게 코스타리카의 한 농부가 발견해서 특허를 받은 가공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황금 밸런스라고 할 만한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고온 기후가 특징인 에티오피아는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번식 가공법을 사용하는데, 마스터 오리진은 여기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햇빛에 4주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키고요, 미생물이 쉽게 증식되지 못하도록 1시간에 한 번씩 나무갈퀴로 뒤섞여줍니다.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은 이렇게 천천히 건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거죠. 이 밖에도 수확 시가 2주 정도 지난 보라색의 커피 체리를 수확해 가공한 콜롬비아 커피 등 세계 각지 장인들의 손을 거친 커피들이 있는데요, 네스프레소가 전 세계 장인들과 함께 커피를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농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커피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네스프레소는 2003년부터 트리플 A 지속 가능한 품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스테이너블 커피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생산자, 소비자, 환경을 모두 생각하고 배려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생산자인 농부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과 복지 개선을, 소비자에게는 높은 품질의 원두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기에 노력하죠. 커피는 정말 한 끗의 디테일에 따라 관능적인 요소와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농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공을 거치니까 각 원산지마다 원두의 특징을 더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오리진 캡슐 커피를 활용한 독특한 홈카페 메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자그랑입니다. 꽃향과 산미가 매력적인 마스터 오리진 에티오피아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청량감을 더해줄 레몬 슬라이스 2개와 레몬즙 30ml를 넣어주면 지금 같은 때 마시기 딱 좋은 마자그랑 완성입니다. 5g으로도 완벽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 패기 넘치게 등장한 캡슐 커피. 느슨했던 커피 시장에 제대로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봄바람 휘날리며 마시기 좋은 깔끔한 파푸아 뉴기니 한잔하러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